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남자 이한입니다. 예, 이제 인사하는 남자 3편을 찍게 됐네요. 요번 편에는 요즘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최저임금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이 됐죠. 예, 뭐 1만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노동계가 정말 이거는 1만원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라고 노동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계 쪽에서는 일단 이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올랐고, 이 급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라는 부분하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막 연봉이 8천 되는데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체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기본급 자체가 낮은 임금 구조로 돼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임금 구조가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연봉이 8천이 되는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최저임금 8,590원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입니다. 8,590원인데요. 한번 이 최저임금을 미국과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의 최저임금보다는 낮아 보이죠? 예.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휴수당이란 것이 없죠. 주휴수당이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정 퇴직금이란 것 자체도 없어요. 이제 회사가 어떤 취업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호혜적으로 주는 퇴직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으로 정해진 퇴직금은 미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주휴일로 법정 주휴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때 그 한 주를 다 개근을 하면 자기가 이 휴일에 쉬더라도 8시간의 임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주휴수당이 있는데 미국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갭 차이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어떤 큰 인식의 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이 8,590원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당 8,590원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시간당 8,590원이지만 우리가 이제 한 주 40시간을 일하죠. 이 40시간 5일 동안 개근을 하면은 우리가 8시간에 임금을 쉴 때도 받아요.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유휴수당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좀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상당히 짧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뭐 한 주 나왔다가 또 한 주 안 나오고, 또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금을 월급제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 수 없을 때가 꽤 있어요. 시간대가 좀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녹여내서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사업주들도 꽤 많아요. 그럼 이 8,590원에다가 개근을 그냥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믿는 거죠. 신뢰를 하고 너는 개근할 거야 라고 믿고, 이 시간당 8,590원에다가 플러스 주휴수당을 녹여내요. 주휴수당을 이제 녹여내서 주는 사업자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당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럼 8,590원 네 곱하기 8을 하면 이제 전체 주휴수당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한 주 40시간을 일하잖아요. 나누기 4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당 주휴수당이 나오죠. 예, 1,718원이 나옵니다. 718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8,590원에다가 1,718원을 더하면 8,590원에다가 1,718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예, 1030 8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0,000원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주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고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임금이니까 나는 8,590원을 받고 있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갭 차이죠. 예. 근로자는 8,590원 인식하고 사용자는 10,000원 1,300원을 주는 걸로 인식이 되죠. 그러니 이 자영업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야, 우리는 이제 주휴수당까지 계산을 해서 임금을 주게 되면은 더 10,000원을 넘어가게 된다. 상당히 부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또 거기다가 이제 퇴직금을 또 녹여서 내야 되죠. 예. 만약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다 라고 하면은 퇴직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정도면 좀 장기 아르바이트죠. 장기 아르바이트생인데 또 한 몇 개월 일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연차도 잘 안 써. 근데 연차는 발생을 하죠. 연차 휴가 수당도 이분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연차 휴가 수당도 시간당 임금에 이제 아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식 같이 녹여서 또 사업주 녹여서 시간당 임금을 주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세요. 예. 연차 휴가 수당은 연차 휴가는 일단은 1년차 미만까지는 한 달 개근을 하면은 하루의 연차 휴가가 생기죠. 그죠? 하루의 연차 휴가가 생기면 그거를 또 이렇게 임금에 녹여주게 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1,308원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선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걸로 인식이 되죠. 실제 그 돈이 나가니까. 또 거기다가
만약에 1년 정도 일을 했다. 1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월급 정도를 또 퇴직금을 또 이제 누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179만, 이제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179만 5,310원 정도를 이제 적립을 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사용자로서는 들어가는 인건비가 단순히 8,590원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이렇게 또 많은 비용들이 또 뒤에 따라 붙게 돼 있고요. 거기다가 4대 보험 비용이 또 따라 붙게 되어 있죠. 예. 상당히 그 사업주로서는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8,590원이 미국과 같이 단순하게 그 시간당 임금만으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다른 인건비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노동계는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질 않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의 논리가 깨지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경영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할 만한데 이거를 좀 구조를 좀 설명을 안 해. 예. 그냥 8,590원 만원 되면 힘들다,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이렇게 줘야 되고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 그래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이 8,590원에는 이러한 또 숨어있는 따라붙는 인건비들이 있다 라는 걸 우리 근로자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8,590원이 높다 낮다 그거는 제가 평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요. 이 한 가지는 이야기를 하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최저임금 8,590원은 국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긴 했지만 결국 부담은 누가 하죠?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짐을 지운 거예요. 국민들이 이 8,590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8,590원을 최저임금으로 주라 라고 강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겠죠. 그리고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살아남으시겠고요. 예. 그럼 이게 정말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거냐 라고 본다면 저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좀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구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을 올릴 때 경제적인 어떤 구조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우리 사회가 이 8,590원을 줄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느냐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우리 경제적
자영업자까지 우리의 그 경제적 체력을 좀 더 강화시킨 다음에 이 최저임금을 좀 천천히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예. 최저임금 제대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업주분들은 이 최저임금 갖고, 예.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8,590원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잔머리 굴리는 사업주는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이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는, 예, 잘 찾아서 자기가 근로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끝.